안녕하십니까, 오영규입니다. 장관에 대한 검증 제도도 그렇지만은 우리 정부 내에서의 사람에 대한 검증이 또 수년 동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공무원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검증은 대부분 청와대에서 합니다. 근데 그 검증은 그 잣대가 어떻게 잣대를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사 검증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잣대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근데 그 잣대를 어떤 경우에는 구멍이 뻥뻥 뚫린 걸르는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쫀쫀한 채를 가지고 다 걸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어떻게 선택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잣대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인사검증의 불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검증 결과를 보면은 그 사람을 꼭 해줘야 되겠다고 할 경우에 검증의 방향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좀 마음에 안 든다는 생각을, 사전적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검증이 빡빡해지면서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잣대를 가지고 걸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사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인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인사는 기본적으로 기관장이 선택하고 기관장이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업무에 가장 적합한 그 사람의 특성과 경력과 능력을 감안해서 어떤 업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투명하게 성과관리 차원에서 그 사람이 바로 승진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법령에 위배됐든 흠이 있다 하면은 그 흠보다는 이 성과의 크기가 몇 배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불구하고 이 사람을 선택해서 승진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인사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전부 인사가 다 위에 검증기관에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판단됩니다. 잣대가 똑같은 투명한 잣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잣대에 의해서 들쭉날쭉하게 재단이 됩니다. 그리고 재단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인사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눈은 그 검증기관으로 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투명한 잣대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거기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인사를 하게 되면 그걸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사가 잘못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잣대에 의해서 시스템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들이 바로 잘못된 인사의 대표적인 형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인사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의 인사 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인사가 나고 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도통신이라고 합니다. 복도에서 수근수근 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 백 때문에 됐다. 그 사람은 어디 출신이기 때문에 됐다. 그 사람은 역하역하해서 됐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복도통신이 원칙적으로 거의 안 나와야 됩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봤을 때 될 사람이 됐다. 중의에 의한 인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적의 인재를 발굴하는 기본적 원칙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인사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게 뭔가요? 나는 일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을 승진시키겠다. 그러면 누군가요? 바로 가장 실적이 좋은 사람입니다. 성과, 평가, 결과 1등을 한 사람? 그건 반드시 승진을 시켜줘야 되죠. 그게 실적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고려할 것은, 자,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은 평소에 열심히 일하면서 능력이 있는 사람,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나는 승진시키겠다. 그러면 뭔가요? 인사고과, 즉 근무 평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근무 평정이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서 거기서 잘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가장 크게 능력 있는 사람이죠.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일도 잘하면서 이제는 상하 관계에 있어서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두루두루 다 매니지먼트는 인간관계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윗사람만 쳐다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밑에 사람을 포용해주고 끌어주고 주변과도 협조를 잘하면서 협력적인 업무 관계를 끌고 간다.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는 담을 치고 나 혼자 온 나만을 위한 근무 태도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업무와 옆에 사람과의 협력이나 협조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조직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윗사람은 물론이고 옆에 사람과도 협력이 잘 되는 사람, 밑에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그래서 스스로 따르고 말 한마디 안 해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직상급자에 의한 평가, 근무 평정이 아니라 다면평가, 위에 사람과 동료와 밑에 사람이 동시에 좋게 평가하는 다면평가 결과 잘하는 사람, 그리고 고객으로부터의 평가가 좋은 평가를 계속 받는 사람, 그래서 대외 관계를, 이 조직을 고객으로부터 호평을 받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일 중심,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한 사람을,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을 바로 인사를 하겠다 하는 원칙에 맞는 최고의 최적의 인재를 발굴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투명한 그리고 객관적인 절차와 시스템을 갖추고 간다면 바로 인사는 잘 될 수가 있다. 제가 검증된 사람을 인사를 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의 잠재적인 인재를 발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코트라 사장을 가서 정부에 있다가 차관을 하고 마치고 코트라 사장으로 제가 선정이 되어서 갔습니다. 그럼 코트라 직원들이 과연 누가 가장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간부들로부터 들으면 그 사람의 편견에 의해서 정보가 잘못 입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을,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바로 코트라 전 직원들 중에서 균형되게 사람을 골랐습니다. 한 100명을 뽑았습니다. 뽑아서 바로 메일을 다 보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코트라의 미래의 일꾼, 그러니까 코트라의 임원이나 최소한도 사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품을 가진, 능력과 인품과 기본적 자질을 가진 사람을 10사람, 1번부터 10번까지를 한번 뽑아봐라. 베스트 10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제가 다 받았고 그걸 제가 직접 집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100명으로부터 나온 사람을 전부 집계를 해서 홍길동부터 몇십 명의 순서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재밌는 것이 우리가 흔히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으로 사장 감이다, 감이다 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상위에 랭크됩니다.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직원들이 볼 때 저 사람 정도는 리더로서 정말 커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자기 모시고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중에서 10명을 뽑아보라는 겁니다. 최소한도 부장 이상 되는 사람 중에서 뽑아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을 그 100명을 뽑을 때 분야별로, 출신 지역별로, 대학 출신 대학별로, 지방이냐 서울이냐 균등되게 뽑아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사 자료를 놓고 제가 직접 뽑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집계를 하고 나니까 이 기본적 자료, 베스트 10으로 추천되어 있는 미래의 잠재적 일꾼이라고 직원들이 봤던 사람들은 나중에 인사를 할 때 객관적인 인사 결과를 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또 검증을 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 검증을 하면서 직원들이 보는 시각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검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크게 다르지 않게 평가 결과하고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최고, 최적의 인재를 발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가 부수적인 방법이지만 매우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그 뒤에 조금씩 다시 보완을 해 나갔지만 기본적 자료는 제가 있는 동안에 계속 활용되고 검증되었다 하는 것으로 볼 때 그런 최고 최적의 인재를 발굴하는 방법은 기관장이 바로 투명하고 공정한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고른다는 전제에서 접근하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용은 투명하고 공정하지만은 개방적인 채용 제도로 가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가 인사청탁의 경우에 채용의 경우에 많이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사 채용 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개방적인 채용 제도를 위해서 바로 그런 인사청탁이 배제될 수도 있는 객관적인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코트라의 경우에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코트라 고시라는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유명한 출제위원을 동원해서 바로 출제를 하고 필기시험에서 논술시험과 경제에 관련된 것, 영어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 시험 결과에 의해서 상당 부분 걸러진 내용의 결과를 가지고 면접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되는 사람, 대선은 안 되는 사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다 걸러집니다. 인사청탁 저한테 다 해도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 결과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시험 결과를 보면 100% 거의 다 떨어집니다. 인사청탁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채용의 제도도 그런 것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힘 있는 기관은 괜찮습니다. 국가기관 괜찮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보직에 대한 인사가 되는데 이 인사는 상당 부분 채용은 새로운 사람을 뽑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바로 사람을 뽑아 놓으면
아까 인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인사는 기본적으로 정책의 구체화고 CEO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바로 사람들을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배치하고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 보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사 원칙이 됩니다. 이 인사, 보직에 대한 인사, 배치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CEO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CEO의 생각이 어디에 있으며 기본적인 사람 선택의 원칙, 경영의 방침이 바로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바로 보직 인사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가장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한 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